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구독자분들의 건강을 위해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30년 넘게 심장내과 전문의로 일하고 계신 김진호 선생님이신데요. 수많은 환자분들의 혈관 건강을 되찾아 주신 분이에요. 특히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혈관 지킴이 선생님으로 유명하시죠. 오늘 김진호 선생님께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중에 혈관을 망가뜨리는 무서운 음식에 대해 꼭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한 교수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심장내과 전문의 김진호입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지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어지럼증이나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혹시 여러분도 계단 오를 때 숨이 차거나 가끔씩 가슴이 콕콕 찌르는 듯한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 대부분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낀 건 이런 작은 신호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 진료실에 오신 68세 박영순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평소에 건강하다고 자부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 돌고 친구들이랑 등산도 다니시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셨대요. 다행히 빨리 병원에 와서 목숨은 건지셨지만 검사해보니 심장 혈관 3군데가 거의 다 막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박영순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 식습관을 여쭤봤더니 아주 흔한 음식 하나가 문제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같이 먹는 그 음식 말입니다. 아침에 간편하게 먹고 반찬으로도 자주 올라오는 그것. 네, 맞습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이었어요. 에이, 그게 뭐가 문제예요? 우리 집도 매일 먹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거든요. 아침마다 계란 프라이에 햄 구워서 드시면서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사망 원인을 보면요. 두 번째가 바로 심장이나 혈관 질환이에요. 암 다음으로 많다는 거죠. 그것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의사 생활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이런 심혈관 질환은 대부분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식습관만 조금 바꿔도 정말 큰 차이가 나요. 72세 이정희 씨 경우를 말씀드려 볼게요. 이분은 고혈압에 당뇨까지 있으셨는데 혈관 상태가 아주 안 좋으셨어요. 선생님, 저는 이제 틀렸나 봐요 하시면서 포기하려고 하셨죠. 그런데 제가 식단 조절 방법을 알려드리고 특히 가공육을 끊으시라고 했더니 처음엔 그게 뭐가 어때서 하셨어요. 아니 선생님, 우리 집은 대대로 햄이랑 소시지 먹고 살았는데 다들 80 넘게 잘 살았어요. 이정희 씨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혈관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깨끗해야 할 혈관 안이 온통 찌꺼기로 가득 차 있었죠. 어머나, 이게 제 혈관이라고요? 그때서야 놀라셨어요. 그 후로 이정희 씨는 정말 열심히 식단을 바꾸셨습니다. 가공육을 끊고 신선한 생선이나 계란으로 단백질을 드시기 시작했죠. 6개월 후에 다시 검사했더니 의사인 저도 놀랄 정도로 혈관 상태가 좋아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몸이 가벼워졌어요. 계단 오르는 것도 한결 쉬워지고요. 이정희 씨가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우리 몸을 만듭니다. 특히 혈관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려워요. 젊을 때는 몸이 알아서 회복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게 잘 안 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가공육을 담배와 같은 수준의 발암물질로 분류한 거 아세요?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 의학자들이 연구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가공육 속에 들어있는 각종 첨가물들이 우리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맛있는 거 하나도 못 먹고 살아야 하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께 굶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더 건강하고 맛있는 대안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대부분이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고 후회하시거든요.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나서야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나가면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도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꾸준함이 답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먹던 가공육이 정확히 어떻게 우리 혈관을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으로 바꾸면 좋은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제가 병원에서 환자분들 상담하다 보면 정말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기름진 음식도 잘 안 먹고 채소도 많이 먹는데 왜 혈관이 막혔을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아침 식사 메뉴를 여쭤봅니다. 그러면 10중 8구 이런 대답이 돌아와요. 아침엔 바빠서 계란 프라이에 햄 구워서 먹고 점심엔 김밥이나 샌드위치 먹어요.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먹는다고 생각하는 음식 속에 가공육이 숨어 있다는 거죠. 김밥 속 햄, 샌드위치 속 베이컨, 찌개에 넣는 소시지. 이런 것들이 다 가공육이에요. 얼마 전에 오신 59세 최영자 씨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이분은 정말 건강관리를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운동하고 술도 안 드시고 담배는 쳐다보지도 않으셨죠.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혈관이 절반 이상 막혀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선생님,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정말 건강하게 살았는데. 최영자 씨가 울먹이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뭘 드셨는지 적어 오시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가져오신 식단 일기를 보니 문제가 확실히 보였어요. 아침마다 스팸 구워서 드시고 점심엔 편의점 샌드위치, 저녁엔 부대찌개나 김치찌개에 소시지 넣어서 드시더라고요. 이게 뭐가 문제예요? 다들 이렇게 먹잖아요. 최영자 씨가 의아해 하셨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공육에는 우리 몸에 해로운 성분이 정말 많이 들어 있다고요. 첫째로 엄청난 양의 소금이 들어 있습니다. 햄 한 조각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하루 권장량의 3분의 1이나 돼요. 이 소금이 혈압을 올리고 혈관벽을 두껍게 만듭니다. 둘째로 각종 보존료와 발색제가 들어있어요. 특히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포화지방이 많습니다. 이게 혈관벽에 쌓이면서 혈액이 지나가는 길을 좁게 만들어요. 그럼 이제 어떡하죠? 최영자 씨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됩니다. 저도 처음엔 어려웠어요. 하지만 방법을 알면 생각보다 쉽습니다. 실제로 제가 10년 전만 해도 가공육을 즐겨 먹었어요. 바쁜 의사 생활하다 보니 간편한 게 최고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선배 의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도 환자들한테는 가공육 먹지 말라고 하면서 정작 내 도시락엔 햄이 가득하구나. 그 말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식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죠.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입맛에 안 맞고 뭘 먹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3개월쯤 지나니까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피로감도 줄고 소화도 잘 되고 무엇보다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가공육 대신 뭘 먹으면 좋을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늘 권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첫째, 아침에 햄 대신 계란을 드세요. 계란은 완전 식품이라고 불릴 만큼 영양이 풍부합니다. 삶은 계란, 계란찜, 스크램블 등 조리법도 다양하고요. 67세 김순옥 씨는 매일 아침 스팸 구워 드시다가 계란찜으로 바꾸셨어요. 처음엔 심심하더라고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몸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특히 아침에 속이 편해서 좋았어요. 둘째, 생선을 자주 드세요.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은 혈관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거든요. 셋째, 콩이나 두부를 활용하세요. 단백질도 풍부하고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두부구이, 콩조림 등 반찬으로 만들기도 쉽고요. 넷째,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세요. 호두, 아몬드, 땅콩 같은 견과류는 좋은 지방이 들어있어서 혈관을 보호해줍니다. 단, 하루에 한 줌 정도만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선생님, 가끔은 먹어도 되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 맞습니다. 1년에 몇 번,
특별한 날에 먹는 건 큰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매일같이 먹는 습관입니다. 특히 아침마다 먹는 게 제일 위험해요. 공복에 가공육을 먹으면 해로운 성분이 더 빨리 흡수되거든요. 제가 진료하던 73세 박종수 씨는 40년 동안 매일 아침 베이컨을 드셨대요. 미국 영화에서 보니까 다들 베이컨 먹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따라했지. 그런데 60대 후반부터 가슴 통증이 시작됐고 결국 심장 수술을 받으셨어요. 수술 후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내가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40년 동안 내 혈관을 망가뜨린 거네요. 여러분, 혈관이 막히는 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쌓여서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거예요. 마치 하수구가 막히는 것처럼요. 처음엔 물이 조금 천천히 내려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꽉 막혀버리죠.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이미 혈관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가공육까지 먹으면 그야말로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이 됩니다. 살아남는다 해도 반신마비나 언어장애 같은 후유증이 남을 수 있어요. 그래도 당장은 아무 증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혈관이 70%까지 막혀도 증상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겁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함께 바꿔보자는 거예요.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낀 건 식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가공육을 끊고 건강한 음식으로 바꾸신 분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몸이 가벼워졌어요. 소화가 잘 돼요. 피로감이 줄었어요. 혈압약을 줄일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어렵겠지만 일주일만 참아보세요. 그럼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먹는 음식, 그 작은 선택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긴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뭘까요? 바로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이런 말을 해야 할 때입니다. 며칠 전에도 응급실에서 온 연락을 받았어요. 64세 남자분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실려왔다고요.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앞으로 평생 약을 먹으며 조심히 살아야 합니다. 병실에서 그분을 만났을 때 보호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정말 건강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다니. 그런데 식습관을 물어보니 역시나였습니다. 매일 아침 햄 계란 프라이, 점심엔 편의점 도시락, 저녁엔 소시지 볶음. 30년 동안 이렇게 드셨대요. 혈관이 버틸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좋은 것을 먹으면 좋아지고 나쁜 것을 먹으면 나빠집니다. 단지 그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 뿐이에요. 마치 저금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쌓여서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드는 거죠. 가공육을 끊는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압니다. 맛도 있고 간편하고 오랫동안 먹어온 습관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의 혈관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1세 정명숙 씨는 작년에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40년 동안 매일 먹던 햄과 소시지를 끊고 생선과 두부, 계란으로 바꾸셨죠.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입이 심심하고 뭔가 허전하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2달째부터는 가공육 냄새만 맡아도 속이 불편하더라고요. 정명숙 씨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6개월 후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혈압도 안정됐어요. 무엇보다 혈관 나이가 1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검사 결과가 나왔죠. 선생님, 이제야 살 것 같아요. 계단 오르는 것도 쉬워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가뜨네요. 왜 진작 이렇게 안 했나 싶어요. 정명숙 씨의 이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도 정명숙 씨처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햄, 소시지, 베이컨이 있다면 과감히 정리하세요. 대신 신선한 계란, 두부, 생선으로 채워 넣으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보세요.
햄 대신 계란찜을 해 드시고 소시지 대신 구운 두부를 드셔보세요. 처음엔 맛이 심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참아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혹시 가족 중에 가공육을 좋아하는 분이 계신가요? 특히 자녀분들이 햄이나 소시지를 좋아한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세요. 어릴 때부터 먹는 습관이 평생을 좌우하니까요. 제가 가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가공육의 위험성을 알고 건강한 음식을 먹는다면 병원에 오는 환자가 절반은 줄어들 거라고요. 그만큼 음식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고 시간은 다시 만들 수 있지만 건강은 그렇지 않아요. 특히 혈관 건강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도 인생에 즐거움이 있어야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살면 무슨 재미로 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진짜 즐거움이 뭘까요? 건강하게 손주들과 뛰어놀 수 있는 것, 아프지 않고 여행 다닐 수 있는 것,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 이런 게 진짜 행복 아닐까요? 제가 환자분들에게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10년 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계속 가공육을 먹으며 혈관을 망가뜨릴 것인가, 아니면 오늘부터 건강한 식습관을 시작할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건강한 식습관은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하면 더 쉽습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시작해보세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하다 보면 어느새 습관이 될 거예요. 제가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로 만나는 게 아니라 건강한 모습으로 어디선가 우연히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건강한 내일은 오늘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우리 모두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김진호 선생님의 귀한 말씀 잘 들으셨나요? 이제 여러분도 가공육의 위험성을 정확히 아시고 건강한 대안까지 알게 되셨으니 진정한 스마트 시니어가 되신 겁니다. 건강 정보가 넘쳐나는 요즘 무엇이 진짜 내 몸에 좋은지 아는 것이 진짜 지혜죠. 오늘 배우신 내용 꼭 실천하셔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아직도 매일 햄이나 소시지 드시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 아니겠어요? 우리 채널은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꿀팁들을 계속 연구하고 전해드릴 거예요. 다음에도 또 좋은 전문가님 모시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